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의 권 소장입니다. 요즘 봄꽃이 만발하는 참 좋은 시절입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발목이 잡혀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곧 무더운 계절이 찾아와 시원한 빙수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시절이 좋아 그렇지 냉장고가 없었던 조선시대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러가지 검증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반빙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매년 여름에 공신들과 70세 이상의 신하들, 지금의 병원인 활인서의 환자와 감옥인 전옥서의 죄수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얼음을 나누다라는 뜻의 반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옛날 조선시대에 한여름에 얼음이 있었다는 게 법전에도 나와 있는 걸 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실은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얼음이 신라시대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라에 이 얼음이 있었다는 기록이 당나라의 역사서인 신당서에 나와 있는데요. 신라에서는 여름철에 음식을 얼음 위에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500년 전인 우리 조상들이 이 무더운 여름철을 보존하기 위해 얼음을 사용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이에 관련한 여러 기록이 많고 얼음 보관 창고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얼음은 국가에서 채취, 관리, 유통하였는데요. 필요한 곳에 나눠주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양이 임금 있는 궁궐에서 소유되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여름철 궁궐의 얼음 쟁반에 매일 얼음 20정을 쓰고 음력 8월 보름 이후에는 반으로 줄인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얼음을 음식 보관을 넘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왕이 승하시면 그때부터 릉의 조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릉에 안장되기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을 시신이 상온에서 대기 상태로 있게 되는데요. 그대로 둔다면 시신이 심각하게 부패될 것입니다. 하여 지존한 왕의 시신 보호를 위해 얼음을 사용하였습니다. 5달 이상을 매일 얼음을 갈아주어야 할 테니 엄청난 양의 얼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때 왕의 시신 보호를 위해 얼음을 사용한 의식의 명칭을 설빙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기 있는 빙수인 설빙의 이름을 거기서 따온 듯 합니다. 지인들과 빙수를 드시면서 이런 유래를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상신의 달인으로 인정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올 겨울이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으니 기한제를 치르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우제였고 얼음이 얼게 해달라고 지낸 제사가 기한제입니다. 이는 그만큼 얼음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얼음 채취는 매년 음력 12월 초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장빙 작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혹독한 작업이었는지 4인 1조로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인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작업을 하였고 얼음의 크기도 가로 150cm, 세로 30cm의 규격에 맞추어 잘라서 운반하였습니다. 이 사이즈의 얼음의 무게는 약 80kg 정도 되니 규격에 맞추어 자르고 또한 운반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얼음을 도대체 여름철까지 녹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첨단 과학이 동원되었는데요.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를 빙고라고 하였는데 당시 한양에는 2개의 빙고가 있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빙고를 서빙고, 동쪽에 있는 빙고를 동빙고라 하였는데 동빙고에는 총 한 동의 빙고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규격의 얼음이 만여 개가 보관이 되었고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왕실의 제사와 궁궐에 사용되었고 서빙고에는 총 8동의 빙고가 있었고 13만여 개의 얼음이 보관되었고 서빙고의 얼음은 공신 및 환자와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빙고의 구조는 얼음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이 기울어진 구조로 되어 있고 더운 공기는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천장 곳곳에 통풍구를 형성해 놓았으며 내부는 열전도율이 높은 화강암으로 외부는 열 차단이 잘 되는 흙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얼음의 사이사이에 단열재 역할을 하는 왕겨와 집을 깔고 얼음을 차곡차곡 쌓아 창고를 꽉 채웠으니 많은 얼음의 찬 기운으로 인해 큰 냉동고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지혜로 여름철까지 얼음을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얼음 창고인 빙고는 한강변에 있는데 이는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했기 때문이며 채취 장소는 중량천과 청계천 그리고 한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의 동울대교 인근과 양화대교 인근의 합정에서 주로 채취 작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장소가 한강의 유속이 느려지는 곳이라 얼음이 두껍게 잘 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호의 유래는 한강의 중심인 용산의 동쪽에 있는 강이며 유속이 느려 마치 강이 아닌 호수 같아 동쪽에 있는 호수다 해서 동호라고 불렸습니다. 고려사 저류에 나온 내용을 보면
얼음을 나눠주는 반빙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얼음의 활용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빙고 제도는 1894년 고종 때에 이르러 폐지되어 얼음은 이제는 국책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음의 스토리는 그 옛날이 아니더라도 냉장고가 많지 않았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귀에 얼음집이 많았습니다. 새끼줄에 얼음을 묶어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또한 애틋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을 위해 처절한 노동을 했던 우리의 조상님들, 사회의 약자, 하물며 죄수에게까지도 배려했던 그 너그러움과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